인구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노화에 대한 관심도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노화를 질병으로 보며 치료해야 한다거나 젊음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각종 연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의 효과를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노화를 측정해 우리가 노화의 과정 중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일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 교수이자 생체 시스템 노화 연구소의 책임자로 있는 모건 레빈 박사는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노화를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노화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던 모건 레빈 박사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나이에 집중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나이는 생일을 지날 때마다 하나씩 늘어가는 숫자 나이입니다. 숫자 나이는 누구나 똑같이 시간에 따라 보편적인 속도로 증가하지만 우리의 몸은 저마다 다른 속도로 각자의 방식으로 나이를 먹어갑니다. 우리 몸의 나이가 바로 레빈 박사가 집중하는 신체 나이, 즉 생물학적 연령입니다. 매일 아침 깨어날 때 느끼는 차이, 나이 들면서 시달리게 되는 온갖 증상들의 밑바탕에 있는 것이 바로 신체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영노화에 관심이 많은 미국 억만장자 브라이언 존스는 숫자 나이는 40대이지만 폐활량과 체력 나이는 18세라고 합니다. 이외에도 숫자 나이는 80세이지만 신체 나이는 50대인 경우는 많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적절한 그림, 염색, 성형수술을 통해 더 젊어 보이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우리가 더 젊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노화는 필연적이지만 그 속도는 분명 조절할 수 있습니다. 몸과 뇌를 가장 잘 돌보는 것이 수명과 건강 수명을 늘리는 데 중요하다는 인식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열량 제한이 수명을 늘리는 확실한 식사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통적 식사법 중 건강한 노화를 도모하는 데 앞장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바로 비건 식단이라고 하는 자연식물식 식단과 지중해 식단입니다. 1980년대 말에 붉은털 원숭이를 대상으로 2건의 열량 제한 실험이 이루어졌습니다. 식단을 지속적으로 조절하면서 체중과 생리적 변수들을 꼼꼼하게 기록하고 부검도 하면서 약 20년 동안 연구한 끝에 마침내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연구진은 발표 당시 열량 제한 식사를 한 원숭이는 80%가 생존한 반면 대조군은 50%만 살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열량 제한 식사를 한 원숭이들은 단순히 살아있는 것을 넘어 건강해 보였고 심혈관 질환, 암, 당뇨병의 발병률도 더 낮았을 뿐 아니라 노화에 따른 뇌 위축도 더 서서히 진행되는 징후를 보였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사람들이 특수한 식사법을 따른다면 노년의 통산적인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상당히 늘릴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지난 몇 년 사이에 새로운 식사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열량 제한 식사법과 효과는 동일하나 유지하기가 더 쉽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바로 단식법입니다. 2004년 내셔널 지오그래픽 탐험가 댄 부트너는 전 세계에서 장수 마을로 유명한 곳들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노화 및 장수를 연구하는 과학자들과 함께 세계를 돌아다녔습니다. 블루존이라 불리는 이곳의 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 뿐 아니라 암, 심장병, 당뇨병 같은 질병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곳들은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공통적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공통점은 이런 마을에서는 채소와 콩이 풍부하고 육류와 우유 제품이 비교적 적지만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 식단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수는 유전자의 차이 때문이 아니라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루존 5곳 중 4곳의 주민들은 고기를 먹기도 했지만 대체로 극소량을 먹거나 아주 드물게 먹었습니다. 그들이 하루 동안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음식의 비율은 약 5%만 동물성 식품이고 열량의 95%는 식물성 식품을 시사했습니다. 단식은 블루존의 주요 생활 방식이기도 합니다. 노화를 멈추는 초간단 식사법 2가지와 뇌를 젊어지게 하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노화를 멈추는 초간단 식사법 첫 번째는 5대2 식사법입니다.
5대2 식사법은 일주일에 2일은 단식을 하고 5일은 정상적으로 먹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식사법은 비욘세, 베네딕트 컴버배치, 지미 캐멜 같은 유명 인사들이 애용한 덕분에 주목을 받았습니다. 키멜은 이 식사법은 살을 꽤 많이 뺐을 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점은 유지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5대2 식사법은 단식을 하는 이틀 동안 전혀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단식하는 날에는 열량 섭취량을 0으로 줄여야 한다고 보는 강경파도 있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단식일에는 음식 섭취량을 정상적인 열량 요구량의 약 25%로 제한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5대2 식사법에서는 어느 날짜에 단식을 할지 미리 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적용하기가 훨씬 쉽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휴일이 낀다면 단식일을 얼마든지 다른 날짜로 옮길 수 있습니다. 단식일이나 정상일에 정확히 무엇을 먹을지는 자신이 알아서 정하지만 많은 이들은 단식을 하는 이틀 동안은 적어도 자연식을 지키려고 애를 쓰며 저탄고지 식단을 따르는 이들도 있습니다. 5대 식사법이 인기를 끈 이유도 실천하는 데 돈도 들지 않을 뿐더러 엄격한 규칙 따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5대 식사법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의사의 자문을 받는 것 외에 가능한 영양소가 풍부한 자연식품을 먹으려고 애쓰는 것이 좋습니다. 열량 섭취량은 자신의 활동 수준에 맞춰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단식일에 500에서 600칼로리를 섭취하지만 그날에 활발하게 신체 활동을 한다면 더 늘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단식일에 혜택을 최대화하고 싶다면 정상일에도 가능한 한 식단을 건강하게 유지하도록 신경 쓰는 것이 좋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 제한 식사법입니다. 이 단식법은 먹을 수 있는 시간을 한정하는 것으로 간헐적 단식을 말합니다. 우리 대다수는 이미 잠자는 8시간 동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마지막 식사와 이튿날 첫 식사 사이에 간격을 12시간에서 18시간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이를 실천하는 이들은 하루를 절반으로 나누어서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만 음식을 먹고 밤에는 단식을 합니다. 이 방식은 많은 이들이 야식 먹는 것을 막아주며 간헐적 단식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맛보기로 하고 싶은 이들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실천 방법은 하루 한 끼, 대개 아침 식사를 건너뛰므로써 단식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정오나 오후 2시에 첫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첫 식사를 정오나 오후 2시에 하고 마지막 식사를 오후 8시에 한다면 매일 16시간에서 18시간 단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트위터 창업자 잭도 씨는 하루에 한 끼만 먹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5대2 식사법과 결합하여 주말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1일 1식 식사는 배우 김상중 님도 오랫동안 유지한 식사법이기도 합니다. UCSD의 솔크 연구소 연구진은 소규모 예비 실험에서 13시간은 단식을 하고 나머지 10시간에는 먹는 것을 3개월 동안 지속했을 때 참가자들이 복부 지방이 줄어들고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개선되고 혈당 수치가 낮아지고 인슐린 민감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단식 때 일어나는 몸의 변화 중 하나는 에너지원이 다른 물질로 전환된다는 것입니다. 단식할 때 몸은 포도당이나 글리코겐을 소비할 것이고 그것이 고갈되면 몸은 지방을 태우기 시작합니다. 지방은 몸에서 가장 농축된 에너지원인데 이 지방은 케톤이라는 화학 물질로 전환되는데 케톤은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많은 과학자들은 케톤이 다양한 노화 관련 질환으로부터 몸을 보호한다고 봅니다. 세포의 에너지원이 100% 가까울수록 노화는 느려질 수 있습니다. 암이 증식에 필요한 에너지를 포도당에서 주로 얻으므로 케톤이 암종의 발달과 증식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염증 가성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관절염 같은 질병으로부터 몸을 보호한다고 여겨집니다. 노화를 멈추는 초간단 식사법 두 번째는 케톤 생성식단 케토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저탄고지 식단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열량의 5에서 10%는 탄수화물에서 대부분 70%는 지방에서 나머지는 단백질에서 얻는 것입니다.
이 식단은 1920년대에 나왔습니다. 당시에는 주로 간질이 있는 아동을 치료하는 데 쓰였습니다. 그러나 20세기 말에 저탄수화물 식단이 유행하면서 케토식도 살을 빼는 수단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최근에는 노화를 연구하는 과학자들도 케토식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열량 제한이나 단식 모방처럼 열량 섭취를 줄일 필요 없이 동일한 효과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입니다. 식단에서 탄수화물을 제한한다면 몸이 케톤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삶도록 강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동물 연구들은 케토식이 생물학적 노화 속도를 늦출 수도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12개월 된 생쥐에게 케토식을 먹이면 수명이 상당히 늘어나고 열량 제한을 할 때 관찰되는 것과 똑같은 분자 표지들이 나타납니다. 예일대학교 한 교수는 사람처럼 생쥐도 늙을수록 생쥐가 걸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균주에 감염되었을 때 합병증을 겪고 연구기간에 죽을 위험이 커졌지만 케토식으로 먹은 생쥐들은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 듯 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데이터를 볼 때 간헐적 단식이나 단기적인 케토식 때 나타나는 케토증 생성 주기는 생물학적 노화를 늦추고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법인 듯합니다. 그러나 노화 연구로부터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고 해도 이는 연구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의 평균 효과를 반영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어떤 식단에 모두가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유전자 차이에 따라서 어떤 다량 영양소 조성이 자신에게 가장 좋은지도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체 나이 척도는 자신에게 가장 좋은 식단이 무엇인지를 찾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케토 다이어트는 실제로 미국, 유럽에서는 의사들이 권장하는 다이어트 법이기도 합니다. 뇌를 젊어지게 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운동입니다. 운동과 뇌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면역계가 운동에 반응한 걸까? 다양한 직접적인 건강 혜택도 생기지만 염증 감소와 면역력 증진은 온몸의 다른 여러 계통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뇌의 염증은 신경퇴행을 가져오고 알츠하이머병에 걸릴 위험을 높입니다. 운동이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준 가장 놀라운 연구 중 하나는 2020년에 사이언스에 발표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구진은 생쥐를 운동시킨 뒤에 뇌에 어떤 영향이 미쳤는지를 직접 살펴보는 대신에 운동한 생쥐의 피를 운동하지 않은 늙은 생쥐에게 주사한 뒤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해마 기능이 개선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마는 학습과 기억의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 실험은 운동이 뇌를 비롯하여 온몸에 유익한 효과를 미치는 인자들이 혈액으로 분비되도록 촉진한다는 개념을 전제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운동이 우리가 쓸 수 있는 최고의 노화 억제 수단 중 하나입니다. 노화할 때 허약하게 만드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근감소증입니다. 이는 나이를 먹으면서 뼈대 근육의 질량과 힘이 서서히 줄어드는 것을 가리키며 노년에 겪는 신체 장애 중 많은 것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근감소증은 우리가 흔히 다인자 노인 질환이라고 말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호르몬 수치의 변화, 신경학적 기능의 쇠퇴, 염증 증가, 인슐린 내성과 포도당 불내성 증가 등을 반영하는 여러 노화 관련 변화들에서 비롯된다는 의미입니다. 근감소증은 노인에게 주된 위험 요인 중 하나이며 넘어져서 뼈가 부러질 위험을 상당히 높입니다. 이러한 질환에 기여하는 요인들은 많지만 현재 효과가 있다고 밝혀진 방법은 단 2가지뿐입니다. 바로 식단과 운동입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허약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임상실험들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혜택을 준다는 것을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지구력 운동이 최대 산소 흡수량을 늘릴 수 있고 심혈관 건강과 허파 건강 향상으로 드러나며 그 자체가 팔다리의 근육량 증가에 기여함으로써 노화가 일으키는 근감소증을 상쇄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 무작위 대조 실험에서 요양원에 있는 허약한 사람들에게 10주 동안 근력 운동을 시키자 근력이 113% 증가했습니다. 신체 기능과 인지 기능의 한 지표인 걷기 속도는 11.8% 증가했고 근력을 나타내는 계단 오르는 힘도 28.4%가 늘어났습니다.
근감소증 외에 나이 들수록 자력으로 움직이기 힘들게 하는 또 한 가지 퇴행성 질환은 바로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을 앓은 사람들은 일주일에 여러 차례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뼈의 퇴행 속도를 늦추거나 더 나아가 막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권장되면서 널리 쓰이는 운동법 중 하나는 바로 근력 운동입니다. 그러나 운동 강도는 개인의 능력이나 안전을 고려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노화의 재설계 도서를 통해 노화를 멈추는 초간단 식사법 2가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더 많은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